여러분, 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? 물가 이제 잡혔다. 2%면 거의 목표치다. 그럼 금리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?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? 대출 이자 체감은 여전히 무겁고 환율은 불안하고 장바구니는 쉽게 가벼워지지가 않죠.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지금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딱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 핵심은 한 줄입니다. 물가가 내려도 금리는 환율, 가계부채, 금융 안정 때문에 쉽게 내릴 수가 없다. 그래서 체감은 계속 빡빡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지금 상황을 팩토로 먼저 잡고 가면요. 최근 한국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%까지 내려오면서 물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그럼 물가 안정이네. 그럼 이제 편해질 수 있나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금리입니다. 기준금리는 아직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. 한국은행도 인하를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톤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물가 말고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건 바로 원화에 대한 약세, 환율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가계부채, 빚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매점에서 간식을 산다고 해봅시다. 작년엔 떡볶이가 3,000원이었고 올해는 3,060원이 됐어요. 딱 2%가 오른 거죠. 오케이, 물가 상승률 2%네. 이제 별거 아니네. 이 생각이 1차 착시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매점에서 느끼는 진짜 체감은 떡볶이 가격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. 현금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. 카드값, 우리가 이제 빚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그리고 환전비, 환율에 대한 내용도 합쳐져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도입이 되어서 체감이 결정이 됩니다. 여기서 금리를 카드값으로 바꿔보면요. 물가는 2%가 안정되었는데 카드 이자가 금리가 그대로라고 하면 여러분은 덜 오른 느낌이 아니라 계속 숨막히는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럼 이 카드 이자에 대한 금리를 왜 안 내려주냐?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금리를 못 내리는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요. 환율,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. 금리를 내리면 해외에서 바라볼 때 해외 자금들은 한국이 더 매력적이네 라고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. 그럼 원화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환율이 불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?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 물가, 이 원자재나 에너지, 식료품 등이 다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. 다시 물가가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은행은 원화 완정을 정말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 물가가 잠잠해도 환율이 흔들리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서 금리 인하는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두 번째로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. 금리가 내리면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금리를 내리면 숨통이 트일 것 같죠? 그런데 동시에 대출이 더 싸지니까 빚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. 특히나 한국은 이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부채 폭증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. 세 번째로 금융 안정, 이 물가만 보고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전엔 중앙은행이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요. 요즘은 환율, 부채, 부동산, 시장 변동성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고요. 같이 터지게 되면 물가를 잡아도 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물가 2%면 금리 내려야지가 아니라 예전만큼 단순하게 작동하지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체감이 없는 이유는 정리하면 딱 이 구조입니다. 물가는 내려왔다. 하지만 환율, 부채,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는 쉽게 내릴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자 부담은 그대로라서 체감이 팍팍하다라는 내용입니다. 환율이 불안하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서 체감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. 여러분이 느끼는 팍팍함은 물가 숫자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금리 이자, 환율에 대한 원화 가치까지 같이 만들어내는 체감입니다.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하냐? 실전 체크리스트 4개,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. 1번, 물가만 보지 말고 금리 유지 이유를 같이 보기. 물가 안정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환율, 부채 때문에 동결한다는 코멘트가 붙는지 확인하세요. 2번, 내 삶은 CPI보다 이자율이 더 크게 때리는 경우가 많다. 대출 이자, 전세, 월세, 카드 리볼빙, 사업자 대출, 이 영역은 CPI보다 체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. 3번, 환율이 흔들리면 체감 물가는 다시 뻣뻣해질 수 있다. 에너지, 원자재, 식료품, 해외 서비스는 환율 영향이 특히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바로 옵니다. 4번, 정책 시그널을 읽는 법. 중앙은행이 뭘 더 무서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. 요즘은 물가 자체보다 금융 안정, 환율이나 부채, 시장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구간이 자주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.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. 물가가 2%로 내려와도 금리가 안 내려가면 체감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경제의 최대 화두는 물가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, 가계부채, 금융 안정,
이 세 가지가 금리 인하를 막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업다운 라이프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물가 숫자만 보지 않고 금리, 환율, 부채까지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. 구독해두시면 뉴스 한 줄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니면 숫자에 대한 착시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런 시장 분석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. 좋은 내용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